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에 좋은 것을 먼저 챙겨야 마음이 놓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과 함께 견과류를 집어 드시거나 선식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문제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유가 예전 같지 않은데도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음식을 고르면 작은 습관이 오랫동안 부담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통증으로 빨리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조용히 지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붓는 느낌이 잦아지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소변 상태가 달라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뒤에는 콩팥이 감당해야 할 일이 조금씩 늘어난 결과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은 밤새 쉬지 않고 일한 몸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혈압과 수분 균형과 노폐물 처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남은 하루의 부담을 정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작고 간편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강해서 경계 없이 많이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맛 뒤에는 지방과 무기질과 여러 성분이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견과류는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몇 알만 먹으려다가 한 줌이 되고 한 줌이 금세 두 줌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면 그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습관처럼 먹기 쉬운 견과류 가운데 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 고르면 부담을 덜 수 있는지, 그리고 견과류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생활 수칙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특정 견과류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브라질너트처럼 한 알에 특정 미네랄이 아주 농축된 종류는 매일 습관처럼 먹는 방식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소량으로도 충분한데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여러 알을 계속 먹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들어온 것을 걸러내고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미 여유가 줄어든 상태라면 이런 농축된 성분을 부드럽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몬드를 가장 무난한 견과류로 생각합니다. 씹기 좋고 구하기 쉽고 간식으로도 편해서 자주 손이 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익숙함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결석이 있었거나 소변 검사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한 줌씩 오래 반복하는 습관은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콩 역시 친숙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땅콩은 보관 상태와 가공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짭짤하게 볶아진 제품이나 달게 코팅된 제품은 콩팥만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에도 함께 부담을 줍니다. 오래 두고 먹는 과정에서 눅눅해지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봉지라고 해서 방심하기 쉽지만 짠맛이 강한 제품은 양이 적어 보여도 몸에는 진하게 들어옵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땅콩 자체보다 제품 형태와 보관 상태와 간의 세기가 더 큰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견과류를 골라야 할까요? 첫째는 농축된 성분이 지나치게 높은 종류를 매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짠맛이나 단맛이 더해진 가공 제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소량을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넷째는 견과류를 맞는 건강식처럼 여기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전에 결석이 있었거나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여과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건강식 선택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을 위해 무엇을 더 먹을지부터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덜어내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이것저것 챙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위를 놀라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밤새 몸은 수분을 잃고 아침에는 혈액도 다소 진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갑자기 짜거나 진한 음식이나 농축된 간식을 넣기보다 물로 먼저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물도 한꺼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편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견과류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어디까지나 곁들이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삶은 달걀이나 두부나 생선처럼 단백질이 되는 음식, 익힌 채소나 나물처럼 부드러운 반찬, 너무 많지 않은 양의 탄수화물을 함께 구성해야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견과류만 먹으면 포만감은 짧고 양 조절은 더 어렵고 소화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힘이 약한 어르신은 딱딱한 견과류를 급하게 먹다가 소화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견과류를 넣더라도 잘게 부수거나 소량만 곁들이고 주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적 덜 부담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호두나 피칸처럼 짠맛이 없고 소량으로도 만족감이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먹으면 역시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오래되어 쩐내가 나거나 기름 냄새가 변한 제품은 좋은 지방보다 산패의 문제가 더 커집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라서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덥고 습한 곳에 두면 맛도 질도 금세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소포장 제품을 고르고 개봉 후에는 빨리 먹고 빛과 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칸도 부드러운 맛 때문에 많이 먹기 쉬운데 소량만 곁들일 때 장점이 있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고 다른 간식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씨를 챙겨 먹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마씨는 통째로 먹기보다 갈아서 먹는 방식이 더 편하고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씨앗류가 그렇듯 몸에 맞지 않으면 더부룩함이나 장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건강식 가루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섞어 먹는 습관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알려진 재료를 많이 섞을수록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분이 겹치고 양이 과해지고 몸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를 넣었다면 며칠은 반응을 보고 맞는지 살핀 뒤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콩팥 건강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는 짠맛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싱겁게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트륨은 반찬과 국물과 간식과 가공식품에서 더 많이 들어옵니다. 짭짤한 견과류 한 봉지, 간이 센 김치 한 접시, 국물 몇 숟갈, 여기에 빵이나 과자까지 더해지면 하루 섭취량은 금세 높아집니다. 콩팥은 염분과 수분 균형을 맞추느라 더 바빠지고 혈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고를 때는 무엇보다 무염 제품인지부터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혈당과 콩팥의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콩팥이 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더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견과류에만 의존하거나 달콤한 요거트와 함께 많이 섞어 먹는 방식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와 적당한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두고 견과류는 소량 보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식사와 함께 양을 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과일과 견과류와 선식을 한 번에 진하게 갈아 마시는 습관은 편해 보여도 혈당과 칼로리와 무기질을 한꺼번에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씹어서 천천히 먹는 과정은 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것은 통증 때문에 쉽게 찾게 되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며칠씩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은 특정 상황에서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가 있거나 식사를 잘 못했거나 원래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먹는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약을 반복해서 쉽게 먹는 습관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몸이 아픈 날일수록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소변량이 평소와 다른지, 붓기가 심한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내가 평소 어떤 약과 건강식품을 먹는지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나 가루 제품도 습관처럼 먹고 있다면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걷는 시간이 짧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몸이 쉽게 붓습니다. 반대로 무리한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고 물 보충이 부족하면 콩팥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천천히 자주 걷는 것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은 혈당과 혈압과 부종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흔들리고 단 음식과 짠 음식이 당기기 쉽습니다.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다고 느끼면 견과류를 더 챙길 것이 아니라 전날 수면과 저녁 식사부터 돌아보는 편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한번 정상 범위라고 들었다고 해서 계속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숫자 하나만 보고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예전보다 달라지고 있는지, 혈압과 혈당과 소변, 단백이 어떤지, 몸의 붓기와 피로가 겹쳐 나타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은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으로 실제 상태를 다 알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아침 식탁을 다시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눈 뜨고 바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둘째, 짠 견과류와 달게 코팅된 견과류는 식탁에서 멀리 둡니다. 셋째,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몇 알만 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넷째, 견과류만 먹지 말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챙깁니다. 다섯째, 몸이 붓거나 소변 상태가 달라지거나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건강식을 더하는 대신 전체 식단을 가볍게 조정합니다. 여섯째, 통증이 있을 때는 임의로 진통제를 반복해서 먹지 말고 현재 먹는 약과 함께 상담합니다. 일곱째, 건강식품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콩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 때문에 과하게 챙겨 먹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아끼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티를 잘 내지 않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의 균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위한 식사는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덜 자극적이고 덜 복잡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더 강한 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줄이고 단순하게 만드는 쪽이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 견과류 습관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이 오래 쌓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건강식을 고를 때 이름값보다 몸의 부담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짭짤한 땅콩 한 봉지보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더 도움이 되는 날이 있고 유명한 견과류 한 줌보다 균형 잡힌 아침 한 끼가 훨씬 나은 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에서 실수하는 또 다른 부분은 속이 편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드러운 것만 찾다가 오히려 영양 구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끝내고 여기에 견과류를 더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나 탄수화물이 빨리 들어가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할수록 식사는 더 단순하지만 더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밥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이 답도 아니고 견과류만 고집하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끼 안에서 몸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먹지 말고 너무 진하게 먹지 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을 드신다면 반찬은 짜지 않게 하고 국물은 줄이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신 뒤 견과류를 몇 알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빵을 드시더라도 달콤한 잼이나 버터를 많이 바르기보다 단백질이 있는 식품과 채소를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거트를 드실 때도 달지 않은 제품에 견과류를 조금 넣고 과일은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콩팥의 편한 식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재료를 자극 없이 배치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이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무조건 좋으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분명 부담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많이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신부전이 있거나 의사에게 수분 제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갈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지 않게 유지하며 짠 음식을 먹은 날에는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지 않아도 아침 첫 물 한 잔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억지로 계속 들이켜는 방식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증과 붓기와 소변량과 컨디션을 함께 보면서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이 힘들어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자주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예전보다 밤에 소변 보러 더 자주 일어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식습관과 약습관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원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피곤함이 오래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되는데도 건강식을 더 챙겨 먹는 방향으로만 가면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을 줄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기준을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살 때는 대용량보다 소포장을 고르고 무염인지 먼저 보고 성분표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조미된 제품은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건강식 코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가벼운 선택은 아닙니다. 선식가루나 곡물 분말이나 각종 씨앗류를 한꺼번에 담아오는 대신 정말 자주 먹는 건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는 것이 낫습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몸도 더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라면 집에 두는 간식 종류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가 먹는 달콤한 간식,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짭짤한 과자, 선물로 들어온 건강 간식이 한자리에 섞여 있으면 결국 손이 쉬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본인의 간식은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통에 담아놓기보다 작은 그릇이나 작은 봉지에 미리 양을 나누어 두면 훨씬 덜 먹게 됩니다. 먹는 양을 의지로만 조절하려 하면 어렵지만 환경을 바꾸면 쉬워집니다. 외식이 잦은 분들도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견과류보다 전체 식사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는 남기고 찌개와 탕류는 자주 반복하지 않고 반찬은 짠 것을 덜 먹고 고기나 생선은 과하지 않게 먹고 식사 후 단 음료나 과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은 줄어듭니다. 아침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점심과 저녁이 계속 짜고 달고 기름지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한 번의 좋은 선택보다 하루 전체의 평균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질문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상인지 아닌지만 묻기보다 이전 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흐름인지, 혈압과 혈당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먹는 약 중에서 조심할 것이 있는지, 부종이나 소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검사를 추가로 보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정보가 내 생활과 연결됩니다. 막연한 불안은 줄고 실천은 선명해집니다. 결국 콩팥을 지키는 핵심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과한 것을 줄이고 익숙한 습관을 다시 보고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 견과류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매일 손이 가는 음식일수록 내 몸과의 궁합을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 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속이 편하고 붓기가 덜하고 하루가 무겁지 않다면 그 식사는 내 몸에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몸이 늘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하고 쉽게 피곤하다면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불려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몸을 위한 선택은 어렵게 할수록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고 담백하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진짜 습관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당장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한 줌을 한번 멈추고 왜 먹는지, 내게 맞는지, 양이 적절한지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식탁을 바꾸고 식탁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결국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는 아침, 그것이 콩팥을 오래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